안녕하세요. 신동성 환경기술학원 환경공학 강사 하부영입니다. 2024년 지방직 시험 잘 보셨나요? 환경공학 문제 제가 풀이를 해드릴 텐데 이번 시험에는 이제 수질이 한 8문제, 그리고 대기가 6문제, 폐기물은 3문제, 소음 진동이 2문제, 토양 1문제 각각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예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한두 문제 제외하고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과학 문제 풀이를 한번 해드려 볼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물환경보전법상 수질 문제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오염원 그러면 일정한 경로에서 나오는 일정한 지점에서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뭐 이런 거는 기사 문제나 공무원 문제 여태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공장이나 뭐 가정 폐수나 뭐 분뇨 처리장 이런 일정 지점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은 그거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어떤 지점에서 나오는지 특정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강우가 많이 내리는 홍수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농경지죠. 시험의 기사시험 문제. 그래서 논경지, 밭, 임야, 도로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지 지금 방금 얘기했어요. 농경지는 점오염원이 아니라 비점오염원이고, 역시 얘기했죠. 도시, 도로, 산지, 강수시 발생하는 홍수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점오염원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맞죠? 폐수 배출 시설의 관로는 비점오염원에 속한다. 그래서 하수 공장이라든지 분뇨 처리장, 가정 폐수 이런 데는 점오염원입니다. 요게 틀렸습니다. 3번이. 그 다음에 비점오염원의 말뜻이 나왔네요. 비점오염원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답은 3번.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도 역시 수질 문제네요.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공장 폐수의 BOD5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D 측정할 때 시료를 결정된 희석 배율로 희석한다. 측정을 위해 호기성 미생물을 5일간 배양하는 거죠. 그걸 식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종한다.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네요. BOD는 질소산화물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하고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산화로 소비된 DO를 측정한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20도씨에서 5일간 배양했을 때 소비되는 DO로 측정된다.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문제였습니다. 3번도 수질 문제네요. 호수에서 부영양화, 부영양화는 뭐예요? 호수가 오래 고여 있거나 거기로 가정폐수나 가정하수라든지 이런 데서 질소하고 인 등의 영양염류가 유입되었을 때 굉장히 호수가 말 그대로 한마디로 썩는 거죠. 제 이름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말이죠. 하부영, 부영양화, 수질에서 잘 나온다는. 그러면 부영양화 증가의 원인은 1번이 틀렸어요. 호수에서 담긴 물이 오랫도록 있어야 부영양화가 발생합니다. 근데 체류 시간이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부영양화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죠. 그래서 체류 시간이 증가했을 때, 오랫동안 물이 고여 있을 때. 그 다음에 강으로 인한 영양염류, 이때 영양염류는 질소와 인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호수 주위에 역시 질소와 인의 유입이 증가되었을 때, 인간 활동에 의해서 영양물질이 유입이 증가되었을 때. 그래서 역시 3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폐기물 문제네요.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이죠. 폐기물 관리 시 폐기물 발생 단계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예요? 감량화죠. 감량화. 그 다음은요. 재활용, 재이용. 재이용이면 더 좋고, 재활용은 이제 변형시켜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최종 처분. 그러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감량화 대책이 뭐예요? 이 중에 소각, 매립 요거는 최후 대책이고, 폐열 회수 요것도 마지막에 폐열 회수하는 거고, 재이용 같은 요거는 발생 억제 및 최소화, 요게 감량화 대책이죠. 그래서 우리 재질 분류 표시를 한다든지 쓰레기 봉투 종량제 한다든지 뭐 이런 감량화 대책이 조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4번은 3번이 답입니다. 5번. 해양 유류오염 발생 시 방제 조치 사항이다. 그러면 해양에 유류오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예전에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했을 때 맨 처음에 배로 흡착포로 다 걷어내고, 오일 펜스 먼저 치고 흡착포로 걷어내고, 그 다음에 유화제 같은 거 뿌려서 없애고,
그리고 바위 같은 거 다 돌로 역시 깨끗하게 닦아내고 이런 작업을 많이 했던 거가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태안의 해양 유출 사건. 그래서 유출된 유류는 흡착제로 회수 제거해요. 그래서 강아지 패드 같은 큰 네모난 거를 바다에다가 막 깔죠. 오일 펜스 친. 그래서 거기에서 흡착포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유처리제, 유화제 같은 거를 살포하여 기름을 부드럽게 해서 유류를 분산시키고 유류 제거 선박을 이용하여 유류를 흡입하고 기름은 둥둥 뜨니까 위에 물만 쫙 흡입하면 역시 해결이 되겠죠. 그럼 4번이 왜 틀렸을까요? 답은 4번인데 깨끗한 심층수로 희석 확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줄이는 게 아니죠. 1, 2, 3은 다 농도를 줄이는 건데 얘는 그냥 희석만 한 거예요. 우리 무단방류하는 거랑 똑같아요. 비 오는 날 희석해서 무단방류하면 안 되는 법적으로 가장 센 벌칙 받는 그래서 유류 농도를 낮추는 건 안 됩니다. 제거를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을 찾으셨어야 됐습니다. 6번. 수질오염물질의 지표인 COD와 TOC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TOC, 총 유기탄소는 유기물내의 탄소량을 CO2로 전환하여 측정한다. 맞죠?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데 아마 중고등학생들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이 틀렸다는 거.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얘네들은 작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 오염물질이 납보물, 즉 수질이 납보물을 의미한다는데 여기 작을수록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COD는 수중의 유기물을 화학약품, 즉 강한 산화제를 이용하여 산화시킨 후 측정된 산소 요구량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24년 현재 법에 TOC가 물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 기준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고 그래서 COD, BOD는 작을수록 수질이 좋은 거고 DO는 클수록 수질이 좋은 거죠. 6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7번도 쉽죠. 난이도는 굉장히. 유기성 폐기물을 현기성 소화할 때 나오는 가스상 성분이다. 이때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 현기성 소화에서 나오는 애들은 누구누구 있어요? 메탄가스가 약 65에서 70% 정도 있고요. CO2 가스가 나머지 정도, 그리고 기타 애들은 한 1% 정도도 안 되는. 이 중에 그러면 열원으로 사용하는 거는 메탄이죠. 그래서 현기성 소화 시 나오는 메탄이 열원으로 사용됩니다. 역시 어렵지 않은. 8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열분해, 우리 소각, 이거는 뭐 폐기물 문제 중에 가장 공무원 시험에 단골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소각은 발열 반응, 열분해는 흡열 반응, 소각은 산화 반응, 열분해는 환원 반응. 소각은 발생하는 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거고, 열분해는 그때 발생하는 연료,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기체 연료를 얻고자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4번에 폐기물을 무산소 또는 저산소 상태로 가열해서 바깥에서 1000도씨 이상 쪄주는 게 이제 고온 열분해죠. 1100에서 1500도.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가열하면 이제 연료가 생산돼요. 그래서 저온 열분해, 고온 열분해. 열분해 생성물의 수율은 운전 온도, 가열 속도, 뭐 압력, 뭐 이런 거 맞죠? 폐기물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수율에 따라서 많이 얻을 때 조금 많이 얻고 싶다 가스를 그러면 온도를 높이고 가열 속도를 높이고 조금 고체 연료를 많이 얻고 싶다 그럼 반대로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전 온도와 가열 속도에 따라 수율이 달라집니다. 얻어지는 양은 수율, 얻어지는 양은 얻어지는 연료의 양은 달라진다고. 열분해는 흡열 반응, 소각은 발열 반응 맞고요. 다이옥신은 뭐예요? 소각로에서 250에서 300도로 태울 때 발생하는 벤젠골이 2개, 산소살이 2개, 염소유가 2개 이상 또는 산소 한 개인 PCDF, 퓨란유도 다이옥신이죠. 얘는 소각로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 태울 때가 유해 폐기물 태울 때보다 수천 배의 다이옥신이 나온다. 다이옥신 너무너무 중요한 얘는 소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에요. 열분해는 다이옥신 발생이 소각에 비해 많다가 아니라 적다죠. 다이옥신은 소각에서 나온다는 거. 9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방음 대책 중 소음의 전파 대책.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음원 대책이 있고. 뭐가 있었죠? 소음의 음원 대책. 음원 대책은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뭐 방음 카바 씌운다든지 뭐 달달달달 거리는 거 없앤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뭘 외우시라 그랬냐면 전파 경로 대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진 측 대책을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소음원 대책은 너무 많으니까 나머지라고 외우시고 전파 경로 대책과 내가 할 수 있는 소음은 수음측 대책, 진동은 수진측 대책.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어요? 귀마개, 그리고 스케줄 변경, 그리고 원격 조작 같은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전파 경로 대책은 뭐가 있었죠? 바로 이 문제인데, 전파 경로 대책은 지향성 전환, 기계를 틀어놓으면 된다고. 또 거리 감쇄, 또 벽 들어가는 거는 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 내벽의 차음성 강화, 이렇게 벽이 들어가는,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벽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음원을 제거한다. 요거는 음원 대책이죠. 답은 1번. 음의 방향을 변경한다. 요게 지향성 전환이죠. 발생원과 거리를 멀리한다. 요게 거리 감쇄죠. 방음벽을 설치한다. 요게 벽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0번도 우리 교재에 있었습니다. 아마 25페이지 소음진동 편에 보시면 25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단위 시간당 진동 속도의 변화량인 진동 가속도 1갈. 갈이 뭐라 그랬죠? 제가 갈릴레오의 갈을 쓴다고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그래서 갈은 그 갈릴레오의 약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라고도 하고 갈이라고도 하는데 1갈은 중력 가속도 우리 9.8 메타 퍼 세크 제곱 이런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갈은 1제곱센치 퍼 세크예요. 그러면 우리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얼마예요? 각 행성마다 중력 가속도가 다 다른데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9.8 미터 퍼 세크니까, 그러면 얘는 센치로 하면 980 센치 퍼 세크니까 제곱. 그래서 얘를 980 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9.8 또는 980 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따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턴이 있었죠. 뉴턴은 뭐죠? 힘의 단위죠. 그래서 우리가 F는 MA 또는 F는 mg. 그래서 킬로그램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얘를 뉴턴, 업적이 만유인력 발견한 업적이 큰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얘를 뉴턴이라고 한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램 센치는 누구를 쓴다 그랬었죠? 수업 시간에 이때는 다인을 쓴다 그랬었죠. 아마 제가 중력 그 집진 장치 할 때 요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 면적에 받는 힘, 요거 이제 압력이죠. 압력. 단위 면적에 받는 힘, 요거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씁니다. 또 우리 점도의 단위, 그래서 얘는 압력의 단위고 얘는 힘의 단위고 얘는 압력의 단위고, 점도의 단위는 누구 썼죠? 그람 퍼 센티 세크, 푸아즈, 프랑스 사람. 그 다음에 동점성도의 단위는 우리 레이놀드수 구할 때 뮤분해 할 때 그 뮤 점도, 뉴분해 dv 할 때 그 동점성도, 그 동점성도의 단위는 스토크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 쪽에서 많이 나오는 그 사람 이름들. 그래서 힘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뉴턴, 그람 퍼 센치 세크 제곱 다인, 뉴턴 퍼 제곱미터 파스칼, 뭐 이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갈까요? 잠깐만요. 11번. 물의 경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경도가 큰 물은 물때를 생성하여, 그래서 하얗게 석회가루가 생기는 거죠. 온수의 파이프를 막을 수가 있다. 스케일링 같은 거 생기는 거예요. 2번, 경도가 50mg per 리터 이하인 물을 경수라고 한다. 경도가 크면 경수고 경도가 작으면 연수라고 합니다. 그럼 50mg per 리터 이하는 연수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재 33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0부터가 연수예요. 0 이상. 그 다음에 75 이상은 약한 연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50 이상이 경수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경수는 150 이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150에서 300까지를 얘기한다 그래야 돼. 왜냐하면 300 이상은 고경수라고 하거든요. 학원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이유,
경도가 50 아니라 경수는 150에서 300까지를 경수라고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2번 갈까요? 탄소 중립. 대기 문제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탄소 중립해서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올 거예요. 인터넷이나 뉴스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올 텐데 탄소 중립은 탄소를 0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배출량과 줄이는 양이 같아서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배출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 세계 목표가 탄소 중립,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2050년까지 0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탄소의 순배출량. 순배출량이 뭐라고요? 배출량 빼기 소모량 또는 없애는 양 한 게 0이 되는 그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그러면은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는데 재생에너지에는 천연가스가 없어요. 여기 4번에 수력태양에너지 같은 게 재생에너지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그래서 우리 아리백에 가입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100% 재생에너지를 쓰는 기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몇 군데 없는데 우리나라에 아마 LG 같은 게 이제 아리백에 가입 신청을 냈다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외국에 있는 큰 회사들은 다 아리백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데 다 아리백에 가입돼 있어서 걔네들은 벌써부터 재생에너지로 다 충당을 해서 아리백에 가입이 돼서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공장을 돌리거나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을 아리백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재생에너지에는 천연가스가 없습니다. 그럼 재생에너지에는 뭐가 있죠? 8개 외워보세요. 태양열, 태태풍 있어요. 태양광, 풍력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있죠. 해수가 있어요. 해양, 여기 있는 수력, 그 다음에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가 있어요. 폐기물, 지열 있어요. 그래서 4번은 맞았는데 2번은 틀렸어요. 수력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즉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2번에 재생에너지에 천연가스 없다고. 천연가스도 1차 연료이기 때문에 얘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에서 CO2가 많이 나오거든요. 메탄 가스에서. 그래서 얘는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12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아니거든. 천연가스는. 그거 수업 시간에 한 거고 우리 기타에 아마 있을 내용입니다. 13번도 난이도 굉장히 쉽습니다. 하. 황합류 화석연료의 연소 시 주로 발생하는 1차 오염물질로 황화물에 해당하는 거. 연소에서 나오는 황화물이 뭐죠? 연소에서 나오는 황화물 싹스 얼마나 나와요? 95대 5. 그래서 얘는 답은 수업 시간에 제가 연소할 때 이렇게 썼었는데 얘가 5% 정도 나오죠. 황의 5%는 연소할 때 SO3가 되고 무수황산, 황의 95%가 SO2. 낙스는 얼마 나온다 그랬었죠? NO가 90. 젓갈색의 NO2는 10% 나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연소할 때라는 말 보고 완전 연소할 때, 연소할 때. 그리고 SO2는 1차도 되고 2차도 되니까 여기서 1, 2차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14번도 대기 문제네요. 계산 문제. 에틸렌이 뭐죠? 화학기호? 에틸렌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부피 기준의 공연비를 구하시오. 단 산소는 0.21로 가정해서 푸시오. 그러면 에틸렌의 화학기호. 에탄이 뭐죠? C2H6. 그래서 한 글자씩 늘어가요. 수소는 2개씩 줄어드는데 우리말로는 한 글자씩 늘어납니다. 요거 에틸렌, 요거 아세틸렌. 그러면 에틸렌이 연소한데요. C2H4. 얘가 산소 몇 개 필요한지를 아셔야 되겠죠. 탄소 2개니까 CO2 2개, 수소 4개니까 물 2개. 그러면 필요한 산소 6개니까 3이 되겠네요. 3, 2, 6 해서 6개.
AFR 공기 나누기 연료, 에어 나누기 퓨어한 레이셔 비율을 얘기하죠. 그래서 공기와 연료의 몰비 또는 부피비. 그래서 질량비가 있고 몰비 또는 부피비가 있다. 그래서 몰비라 부피비는 같은 말입니다. 이때 공기는 산소의 몰 나누기 0.21. 얘는 연료의 몰. 그래서 연료는 에탄이 1몰, 1개. 산소는 3몰, 3개. 나누기 0.21 한 개 답이에요. 그러니까 3 나누기 0.21 한 개 답입니다. 4번 나올 거예요. 1.4 곱하기 10이니까 14 나올 겁니다. 왜 14를 1.4 곱하기 10으로 써놨나 모르겠네. 그래서 14번 공연비. 15번 가겠습니다. 역시 대기 문제 또는 폐기물 문제. 발열량은 뭐 중복돼서 수소 분자가 10%, 수분이 15%로 함유된 도시 폐기물의 고위 발열량은 3,600이었다. 듀롱식을 사용하여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담열은 600으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저위 발열량 공식이 어떻게 되죠? 고위 발열량 빼기 600에 9H 플러스 W. 이때는 H를 만약에 10%다 그러면 0.1로 넣어야 되고, 나는 퍼센트 그대로 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6에 9H 플러스 W로 하시면 되죠. 이때는 퍼센트 그대로 넣게. 그럼 고위 발열량이 3,600 빼기 6에 수소가 10%니까 H에다가 10% 그대로 넣고, W 수분은 W예요. 15%니까 15 그대로 넣고. 요거 암산으로 계산해 준 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잘 안 보이시면 다 문제 공개되어 있고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출력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얘가 2970 3번 나옵니다. 16번도 쉬운 문제죠. 역시 토양에서 가장 단골로 잘 나오는 SV 그리고 바이오벤팅 비교하시오 뭐 이런 문제 잘 나오죠. SV는 어디에 배관을 꽂아서 불투수층에, 여기는 투수층 즉 지하수층 같은, 또는 불포화대 투수층 아니고 불포화대가 더 많죠. 여기는 이제 토양하고 물하고 합쳐져 있는 여기가 불포화대, 여기는 지하수만 있는 포화대. 그래서 요 불포화대에다가 배관을 꽂아서 휘발성 물질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인시추에이션 방식입니다. 인시추 원위치 기술이죠. 그래서 얘는 휘발성이 없거나 그런 애들은 안 되고, 또 토양이 너무 치밀해서 못 빠져나오는 애들도 또 안 되죠. 그러니까 토양의 치밀 정도라든지 휘발성 정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토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속 처리해야죠. 그냥 내보내면 역시 또 대기를 오염시키니까 이때 나오는 애들은 휘발성이 강한 애들이니까 흡착 처리하시면 되겠죠. VOC 같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통기대 기피에서 유용하다. 그러니까 불포화대 기피에서, 즉 통기, 공기가 통하는, 여기 포화대는 물만 있으니까 공기가 안 통하고 불포화대는 공기가 같이 있으니까 여기가 통기대라고 하죠. 오염된 본래의 장소에서 현장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인시추에이션 방식이에요. 인시추. 그 다음에 제거되는 물질은 아까 흡착으로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휘발성이 낮은 물질이 효과가 높다. 이게 틀렸죠. 얘는 휘발성 물질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17번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 중 좋음 특징, 즉 우리나라 환경 기준을 보는 건데, 우리나라 환경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뭐 좋음, 나쁨 뭐 이렇게 해서 매우 좋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방울 모양이 웃고 있고 울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좋음 단계 9개 한번 볼까요? 총 유기탄소, 이것도 상식 문제예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나쁜 성분이니까 얘네들은 적을수록 좋죠. 근데 DO는 뭐예요? 좋은 거니까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하가 아니라 이건 이상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맞아요. 5. 그래서 우리나라 생활환경 기준의 좋음 단계는 용존산소가 5는 맞는데 이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그래서 유기탄소량 3mg/L 이하. 그 다음에 총인 TP 0.04mg/L 이하. 총 대장균 수가 있고 분원성 대장균 수가 있죠. 그래서 분원성 대장균 수는 100 이하. 그 다음에 또 pH가 있죠. 먼저 오염물질부터 쓰면 BOD, COD,
SS가 있어요. BOD, COD는 요게 2고 요게 4. 단위는 미리그램 퍼 리터. SS는 25 미리그램 퍼 리터입니다. 이하. 다. 그 다음 pH 있죠? pH는 다 똑같죠? 어디에서나 6.5에서 8.5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마 다들 환경공학 공부하셨다면 이 정도쯤은 환경 기준은 뭐 대기 수질, 그 다음에 폐기물 환경 기준이 없고 소음의 환경 기준 뭐 아마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리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18번도 대기 문제. 쉬운 문제. 다음 중 오존 파괴 지수가 ODP라고 했었죠.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큰 물질은 누구예요? 할론. 할론 중에서도 누구? 1301. 그 다음에 2402. 그 다음에 브롬이 들어있는 CFC죠. 1211. 얘가 1위, 2위, 3위. 그 다음에 누구예요? CFC보다 CCl4예요. 왜냐면 얘는 염소가 오존을 파괴하는데 염소가 4개나 있으니까. 그래서 2위가 요게 1위, CCl4가 2위, 그 다음에 CFC는 번호가 클수록 밑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3위, 요게 4위.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HCFC, 수소가 들어있는 CFC는 ODP가 매우 낮고, 그 다음에 아예 오존 파괴력이 없는 PFC, 그 다음에 HFC, 우리말로 하면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얘네들이 바로 CFC를 대체하는 물질이죠. 염소가 없기 때문에 오존 파괴력이 없죠. 대신에 온실가스죠.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18번도 공무원 시험이나 기사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시는 문제. 19번이 새로운 문제예요. 19번이 틀렸을 거예요. 아마 19번. 얘는 악취법이에요. 그래서 대기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악취법이. 그래서 대기법에는 없습니다. 악취. 공정시험 기준에 있는 건데 공기이석 관능법이 뭐죠? 공기이석 관능법은 안전복장하고 가서 공기를 떠와서 실험실에서 말 그대로 공기를 희석해서 무취가 되면 합격, 무취가 안 되면 불합격 이렇게 측정하는. 그래서 거기에 0도부터 5도까지 있다는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0도가 무슨 취였죠? 무취. 1도가 감지취. 2도가 보통취. 요거는 아마 외우고 계실 텐데 3도가 심하다. 그 다음에 4도가 극심하다. 5도가 참기 어려운 취. 취는 냄새. 그래서 0도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나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판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 용액이 N발레르산이 아니고 N뷰틸산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틀렸어요. 맞는 거 찾는 거다. 1번은 틀렸어요. N 노말 발레르산 아니라 노말 뷰틸산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2번, 0도는 안 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감지취. 우리 감지 농도랑 인지 농도랑 혹시 기억나세요? 감지 농도가 뭐라 그랬죠? 야 무슨 냄새가 나는데 몰라 뭔지는. 무슨 냄새 나지 않냐? 그 다음 인지 농도가 뭐였죠? 이거 밥 타는 냄새다. 이게 인지 농도라 그랬죠? 감지 농도는 뭔 냄새인지 몰라요. 근데 1도는 감지 냄새로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이다. 그랬으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알 수 있는 정도는 보통취예요. 그래서 0도하고 1도하고 2도하고 차이가 요 1도가 감지 농도, 최소 감지 농도, 얘가 인지 농도, 보통취. 야 이거 밥 타는 냄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요 보통취. 야 무슨 냄새 나지 않냐? 요게 1도. 그래서 요 2번이 틀린 이유는 1은 감지 냄새 맞고 감지취 맞고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다 아니라 알 수 없는 냄새입니다. 2도부터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요 극심한 냄새로 즉 요거는 4도 맞죠? 크레졸 냄새가 난다. 그거는 3도예요. 병원에 병원 냄새 쉽게 얘기하면 크레졸 냄새가 난다. 그거는 3도입니다. 그럼 4도는 뭐냐? 4도는 화장실 냄새. 재래식 화장실. 똥 푸는 냄새. 요게 이제 극심한 취 4도.
그래서 5도가 맞아요. 5도는 참기 어렵고 호흡이 정지될 것 같이 느껴지는 정도의 악취이다. 그래서 제가 공정시험 기준 찾아서 여기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실 분은 정지시켜 놓으시고 요거 정지해 주시고 아까 말한 N뷰타놀 농도로 하고 제가 뷰틸산이라 그랬나요? 뷰타놀인데 그 전에 제가 혹시 뷰틸산이라고 썼으면 고쳐주세요. 그래서 뷰타놀 농도를 기준 농도로 하며 영도는 상대적으로 무취로 평상시 후각에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 즉 냄새가 안 나는. 감지치는 뭔 냄새인지 알 수 없으나 보통치가 뭔 냄새인지 알 수 있는. 강한치는 아까 병원의 크레졸 냄새. 요거 심한치, 강한치라고 썼던. 그 다음에 스트롱. 저는 영어로 했었죠? 수업 시간에 넌, 트레솔드, 마더레이트, 스트롱, 베리 스트롱, 오버 스트롱. 그래서 강한취, 크레졸, 극심한취, 재래식 화장실, 참기 어려운 치, 아까 맞은 답, 호흡이 정지될 것 같이 느껴지는 상태를 참기 어려운 치라고 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새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20번은 화학 배우셨으니까 어떤 게 산화환원인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먼저 유리막 전이정호 pH 측정은 뭐예요? pH는 수소이온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전자를 잃고 산화 반응을 해서 수소이온이 되는 것을 그래서 수소이온이 많으면 pH가 높고 수소이온이 적으면 pH가 적은. 그래서 얘는 pH 측정에 역시 산화 반응 이용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고요. 중화적정법은 말 그대로 산화환원이 아니라 중화예요. 그래서 산성 물질을 알카리로 똑똑똑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를 탁 보면서 그래서 알카리가 많이 들어갔다. 알카리가 그러면 그 비커에 뭐 산성 물질이 많은 거죠. 알카리가 조금 들어갔다. 그럼 산성 물질이 적은 거죠. 얘는 산화환원이 아니라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중화 생기는. 그 다음에 망간이 뭐예요? 망간. 과망간산 칼륨. 망간은 산화제입니다. 산화제로 망간 쓰는 애들은 다 산화 반응이나 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과망간산 칼륨법이니까 이 산화제를 썼으니까 우리 KMNO4가 산화제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죠. 그래서 KMNO4 쓰는 애들이 산화 반응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망간 썼으니까 산화제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 윙클러 아지도화 변법도 역시 황산망간 씁니다. 얘도 산화제 써요. 그래서 역시 요것도 산화 반응 또는 환원 반응을 이용한. 그래서 아닌 거는 중화 반응 이용한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래서 풀이를 들으시면은 이게 왜 틀렸는지 이제야 알 수 있는데 시험 보셨을 때는 조금 당황을 좀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뭐 차근히 생각해 보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기가 틀린 문제 다시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2024년 환경공학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